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케입니다. 파동이 하나의 추세 파동은 추세파동이라고 얘기하죠. 그러한 가능성을 갖는 파동이라면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여기서 상승을 만들어내면 더 좋고 고점을 돌파하는 즉 이 고점까지도 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위치가 이런 자리였고 이전 앞에 73K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아직은 상승 추세 안에는 있다. 이 안에는 있지만 그래서 롱 매매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롱 매매가 아니라 또 올라오게 되면 또 숏도 다시 진입을 해서 아예 이 73K를 하방 이탈을 할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오늘 내용들에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전 저점을 돌파해 주길 바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매를 2번 정도 이 저점을 깨기 전에 이 구간에서 한번 하고 이전에 했던 롱에 대한 거는 본절 나게 됐고요. 그래서 롱 진입한 거 이때 불타기를 했는데 약반등 하고 나서 떨어졌어요, 다시. 그래서 본절이 됐습니다. 본절은 한 이쯤 됐었고요. 평단이 올라가게 돼서 이쯤 됐고 다시금 이쯤에 롱을 다시 진입했어요. 이 롱을 진입한 근거는 원래 저점을 깨고 이런 데서 롱을 진입해야 되는데 지키더라고요.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상승 다이버런스가 계속 형성은 됐었어요. 여기서 소파동상 뭐 15분봉 이렇게 보면은 상다가 중첩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 저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 다이버런스가 크게 먹혀 있죠. 그리고 이미 이거를 여기를 지켰다면 WX, Y 파동을 상승했어야 되는 게 빠진다는 건 이렇게 큰 되돌림 이후의 상승분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롱을 한번 진입했던 거예요. 근데 빠지면서 이 자리에서 본전이 나가지고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 저점을 그냥 아예 깨고 롱을 매매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반등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렇다는 건 최소한 요 파동에 대한 되돌림 이후의 상승분이다 아니면 아예 저점을 깨서 손절 레인이 명확한 자리가 돼버리고 깨면은 이 저점 깰 거고 앞에 73K 깰 거고 그러면은 어차피 깰 거라면 만약에 이 자리를 깨면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 지키고 있다는 게 반증이 되는 거죠. 반대로는 아직까진 지키려고 하고 있어서 저점을 돌파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아직은 상승 추세에 있다. 그리고 73K를 지키고 있다. 라고 생각해서 그 자리가 손절 라인이 명확하다. 그럼 되돌림에 거기가 손절을 해도 되고 아니면 피보나치를 통해서 되돌림 뭐 886이나 786에 손절 거고 롱 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롱을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롱을 홀딩 중에 있고요. 이 언저리쯤이죠. 그러한 손절 라인을 생각을 했다면 그러면 왜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매매를 했냐라고 하면 이 상승 파동에 대한 0.5 자리예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618 좀 더 밑에 쪽에다가 손절을 걸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피보나치 값을 확인을 했을 때 상승 파동에 대한 되돌림 0.5 자리죠. 0.5에 618 하단 부분에 손절해서 손절이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상승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운이 좋게 또 상승을 해줬죠. 근데 이거에 대한 카운팅은 첫 번째 카운팅으로는 이 내려온 파동에 대한 되돌림으로 봤어요. 요거가 한 파동이 됐고 어차피 이 저점 돌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돌림이 깊었으니까 그러면은 최소한 요거에 대한 되돌림은 주겠다. 근데 이 자리에서 되돌림을 한번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상다가 크게 먹혀 있어서 최소한 여기서 한 번 더 상승하는 이거에 대한 되돌림은 좀 깊더라도 한 번 더 상승하고 떨어지는 파동이라든지 아니면 만약에 돌파한다면 또 올라갈 수 있는 파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공통적인 롱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앞파동에 대한 되돌림에 롱을 진입을 했던 거고 그거에 대한 TP라고 보면 원래는 618쯤에 익절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고점을 한 번 넘겼잖아요. 넘기고 난 이후에 되돌림 그리고 원래는 이 고점이 없었다면 여기 고점 W를 이게 W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W에 대한 상방 돌파하기 전에 이 고점이 없었다면 또 하락도 봤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거. 근데 이 파동에 대한 확장가뿐만 아니라 얘가 333이 나와야 되잖아요. 왜냐 얘가 임펄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33 파동이 나와야 되는데 한 파동은 있죠. 그럼 되돌림 주고 한 번 한 파동이 나와야 되는데 그 자리가 618 돌파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조금 더 홀딩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원래 618 라인에서 익절을 해야 될 라인인데 익절을 하지 않고 이쯤에 익절을 했습니다. 한 번 더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해서
홀딩하고 있었는데 추세 돌파하면서 이 상승 추세가 있었어요. 요 소파동에 그 돌파하면서에 대한 부분에서 부분 익절을 하게 됐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조금 더 홀딩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까지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나머지는 25% 익절하고 나머지는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는 여기서 지금 당장 올라갈 건지 여기서 올라갈 건지 아니 한 번 또 내렸다고 할 건지 근데 이렇게 내리게 되면 어떤 식으로 파도 만들 건지 그리고 지킨다면 어딜 지켜 또 다시 상승으로 만들 건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W, X, Y 파동으로 카운팅이 가능하다. 되돌림이 기본 형태의 복합적인 상승으로 봐야 되고 그렇다면 지금 요 내려온 거는 이 파동에 대한 전체 되돌림으로 보는 게 맞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카운팅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파동에 대한 얘가 전체 되돌림이고 그리고 나서 상승분을 만들 건지 이렇게 Y 상승을 만들 건지 아니면 여기 파동이 끝났고 아직 넘기진 못했잖아요. 그럼 이게 또 하락을 할 건지를 본다면 일단 추세적으로는 좋아요. 이 W를 만들고 X 만든 이후에 이 상승하는 파동이 나쁘지 않은 파동입니다. 즉 여기서 한번 되돌림 주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이 Y를 만드는 3파동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333 파동으로 보고 일단 매매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5파동 카운팅이 안 되니까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 이후의 상승분이니까 얘가 3파동으로 만약 이게 여기서 끝났다. 그럼 되돌림 한 번 더 줄 거고 여기서 3파동이 나올 겁니다. 333 나와야 되니까 또는 335 나오면 이 Y는 3개 파동이기 때문에 여기서 5파동 나와도 돼요. 상관은 없습니다. 335든 333이든 나와도 상관은 없다. 최소한 여기는 3개 추세에 대한 파동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Y를 완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매매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까지 올라오면 혹시나 더 올라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거 있어서는 이때도 말씀드린 거지만 전 두 가지 형태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봉, 4시간봉 이상에 대한 카운팅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고 여기에 대한 매매 전략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게 연계돼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어주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요렇게 파동의 마무리인지 한 번 더 남은 건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 Y가 깨지기 위해서 완벽하게 이 Y가 마무리됐다고 하는 정확한 위치는 X를 넘었을 경우에요. Y가 이렇게 파동해서 되돌림 이후의 하락이든 아니면 여기가 마무리라고 한다면 이걸 돌파해야지만 명확하게 이 한 파동은 마무리된 거구나. 이제 상승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한 자리는 이 X가 돌파된다. 그거는 인지하시고 그래서 여기가 돌파됐다. 만약에 얘가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상승해서 여기를 돌파했다 라고 하면 아 이제 되돌림에 롱 타야 되는구나. 이 고점 넘길 수 있겠구나. 아직 이 이전 73K를 하방 이탈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상승 추세에 아직 있는 거구나. 이렇게 스탠스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는 갭이 너무 커요. 지금 여기서 매매해서 이것까지 바라보는 거냐 아니면 이거 또 뚫을 때까지 기다렸다 매매하기에는 그 폭이 너무 큽니다. 지금 상승만 14%가 남았고 뭐 상승 이후에 또 되돌림 위에 또 상승하거나 이러면은 배 아파서 아 이거 나 못 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아 이거 롱 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가깝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전 파동 이 W 하나 둘 세 개 파동이 나왔죠. 그 이후에 얘가 만약에 되돌림 파동 이후에 하락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돌파하지 않아야 할 곳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X 고점을 넘기면 좋지 않습니다. 넘겼다 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 복합 조정 같은 경우에는 넘겼다가 가기도 해요. 되돌림을 깊게 주고 가기도 합니다. 근데 대체로 이러한 매물대 형태, 그러니까 올라가고 싶었는데 맞고 또 올라가고 싶었는데 두드려 맞은 이러한 매물대,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인도 있지만 우리는 그걸 파동 카운팅상 333 파동을 만들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런 고점을 다시금 넘긴다면 이거 넘기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아 이거 넘기면 되돌림에 롱 타야겠구나. 이렇게 한 번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파동 카운팅상 여기를 넘기면 상승 가능성이 있다. 즉 여기 X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자리가 바로 이 전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었을 때 618을 넘는 자리입니다. 618을 넘는 자리예요. 그렇다는 건 올라오더라도 손절 라인 이 구간을 돌파하면 안 되고 이 구간 돌파하기 전에 숏을 진입해보는 매매 전략도 형성되겠죠. 하나의 W고 X 나오고 Y 하락. 그러면 요 언저리에서 또 롱 타점이 생기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땐 반등하더라도 떨어지는 하락, 그러니까 한 1년간 하락할 수 있는, 뭐 여기 고점부터 따져봐야 되겠지만 한 1년간 횡보할 수 있는 하락장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지금 중간 자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돌파하면 상승 한 번 더 할 수 있고 돌파하지 못하면 이제 내려오더라도 롱 받을 자리는 꼭 생깁니다. 우리는 계속 내려가거나 계속 올라가는 파동은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전반적인 매매 이 시나리오 상으로는 되돌림 숏에 대한 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꼭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어디가 돌파하지 않아야 되는구나. 내가 숏을 위해선 돌파하면 안 되는구나. 그럼 롱을 위해서는 돌파하면 조금 더 홀딩해야겠다 라고 접할 수 있겠죠.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15분봉으로 가서 그럼 매매 전략 이 상태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상승 추세라고 생각을 아직까지 하고 있으니까 최대치, 롱에 대한 최대치라기보다는 최소치죠. 이 상승 파동에 대한 되돌림 위의 상승분이라고 한다면 돌파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는 이 언저리에서는 이익절 해봐야겠죠. 돌파하면 홀딩하면 되고 돌파하지 못한다면 여기가 숏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매 전략상으로는 되돌림 롱은 여기까지만 본다. 여기까지만 볼 거고 더 올라가면 땡큐고 못 올라가면은 숏자리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롱에 대한 매매 전략상으로는 이 저점을 깨면 안 되고 이 저점을 깨지 않는 거와 그리고 조금 더 중요한 건 한 80K를 하방 이탈하면 좋지 않습니다. 뭐 일자로 갔다가 올라오는 건 상관없는데 여기서 기간 행보를 하더라도 만약 80K를 넘겼다 이렇게 80K를 하방 이탈했다 라고 하면 또 다시 상승이 좀 힘들어지는 구간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점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구간이 그래서 명확한 618을 하방 이탈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롱을 받아보는 건 좋을 것 같다. 그게 333 파동인 이 주황 색깔 파동으로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깨지게 되면 이 저점도 깰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파동을 지킨다는 가정하에 롱에 대한 익절가는 이 앞에 파동에 대한 확장값까지는 확인이 가능하고 618을 넘기 전까지는 숏 또한 진입할 수 있는 손익비가 좋은 숏 자리가 될 겁니다. 이 자리에서 숏 진입해서 손절 요만큼 하고 내려가는 걸 본다든지 아니면 상승으로 보면 이걸 요 저점을 지킨다는 가정하에 롱을 진입해 본다든지 그러면 손절 라인은 618 언저리쯤 하면 되니까 내려오면 618에 손절 걸고 롱 진입해 보면 요거에 대한 수익을 벌 수 있고 만약 그렇지 않고 빠진다고 하면 롱에 대한 건 손절이 나갈 거고 추가적으로 뭐 이런 자리나 아니면 저점을 깬 자리들 더 밑에 자리에 롱을 진입을 해본다든지 라는 매매 전략이 생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롱은 한 번에 매매가 하나가 있을 거고 또 숏에 대한 매매는 한 번에 매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롱 타기에는 우린 공통 자리만 매매하더라도 교집합 자리만 매매하더라도 우리는 틀리더라도 벌 수 있는 구간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되돌림 이후에 손절 라인 명확하고 올라가는 롱을 먹고 여기서 TP 가져가고 욕심 부리지 말고 한 최소한 뭐 25% 아니면 뭐 50% 반익절이라도 한다든지 익절하고 숏 또한 진입해서 손절 라인이 타이트한 숏을 진입을 통해서 이 상승한 파동이 마무리됐다면 되돌림 이후의 상승도 가능하니까 이러한 자리 다시 매물대 자리에 들어오면 부분 익절하고 25%든 반익절이든 숏에 대한 게 TP가 가져지고 손절 라인 명확하고 그럼 두 개 매매가 완료가 되죠. 롱 숏에 대한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숏에 대한 건 들고 가는 거고 만약에 롱 들고 있던 거에 대해서 숏으로 인해서 내려오지만
본전이 나가진다면 숏에 대한 수익도 생기고, 그럼 양쪽 다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가능한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매매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비트에 대한 질문답하고 알트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점을 돌파할 거는 이미 끝났어요. 여기서 더 돌파한다? 라고 하면 이미 정해진, 그러니까 확률상으로 보면 이 정도 내려온 것까지만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 이게 일정 상승이 있을 때도 이건 벌써 아니니까 저럴 가능성이 있고, 매매 전략상으로 되돌리면 못하는 거고.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에서 더 좋은 관점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바.